공공 후자. 네. 영어 단어 암기 진짜 힘들죠, 그죠? 난 머리가 나쁜가 봐. 단어를 공부하고 돌아서면 이제 까먹나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단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싹 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들 한번 정리를 해서 빅픽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 학습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사실은 IQ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방법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방법.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어 학습은 짧고 자주 하는 게 맞다. 자, 요거를 이제 이 대전제를 여러분들 꼭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하루에 이제 30분 공부할 거 있으면 30분을 1회 공부하는 것은 정말 마이너스 별로입니다. 차라리 얘를 어떻게 되냐면 5분씩 그렇죠? 6회를 이렇게 나눠서 일정 양을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단어 예를 들어서 20개 단어를 공부한다라도 30분 동안 이거를 아주 열심히 그냥 20개를 막 쓰면서 막 이렇게 30분 동안 계속 한 타임 돌리는 것보다 5분씩 그렇죠. 가볍게 6회 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어는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성, forgetting curv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죠? 공부를 하면서 어때요? 뭔가 내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어때요? 돌아서면 그때부터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기 시작해.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가 요때쯤 정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단어 시험, 학원에서 단어 시험이 있고 이럴 때 그렇죠.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다들 벼락치기 하는 겁니다. 벼락치기 해가지고 절정에 쌓였을 때 딱 시험을 보게끔 하죠, 그죠? 근데 하지만 어때요? 시험 보면서 느낄 거예요. 보는 순간에 뭔가 내가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막 미칠 듯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좀 전에 분명히 몇 분 전에 외우고 분명히 잘 됐었는데 SC, H, OOL 했었는데 갑자기 시험 치면서 까먹는 현상이 일어나죠. 요거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까먹는 커브를 벼락치기 하면 딱 한 번 겪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딱 외우고 까먹을 때쯤 돼서 다시 이렇게 보고 다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코어가 단단해집니다. 즉, 그렇죠. 30분 1회 이렇게 벼락치기 혹은 일회성 하는 것보다 그렇죠. 평소에 그 전에 5분씩 6회로 쪼갠 것을 월, 화, 수, 목 반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망각곡성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점점 요게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한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짧게 자주 보는 건 이 학습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어장 공부법입니다. 요런 걸 이제 이 학습법에 대한 기본기가 됐으면 단어장 공부법이 있고 라이트너 박스, 라이트너 상자 공부법이 있고 단고나 공부법이 또 이렇게 있죠. 그죠? 단고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는 타이밍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아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이런 거죠. 단어장으로 보느냐, 라이트너 박스를 보느냐, 단어 카드를 사용하냐, 단권하냐, 혹은 이제 단어 강의, 유료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내고 혹은 무료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단어 강의를 이렇게 들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격파를 해볼게요. 짧은 시간 동안. 단어 강의는 초급자가 한 번 정도는 그냥 보는 거는 괜찮은데 크게 권하진 않습니다. 크게 권하진 않습니다. 많이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쵸 이렇게 어원 위주라든지 이렇게 확장을 조금 시켜줄 수는 있는데 역시나 초급자는 기초 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자산 자체를 엄청나게 불려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결국 그 밖에 있는 수많은 기초 언어들은 결국 다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론, 즉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그렇죠. 남이 이제 입에 떠먹여 준 거예요. 떠먹여 준 거로는 수많은 수천 개의 단어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랑 남이 떠먹여 주는 거랑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랑 이 두 개는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아무리 많이 떠먹여 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단어 강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처음이 힘들다. 그럴 때 조금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걸 먹으면 괜찮고, 나온 김에 이제 어원 있죠, 그죠? 어원으로도 많이 공부합니다. 자, 어원도 커버해 볼게요. 어원은 중급 이상, 중급 이상 약간 사전식으로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급자들한테 실제 물어보세요. 완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이것만 다 떼면 뭐 10,000개를 외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되게 좋죠. 근데 이것만 떼는 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약만 먹으면 진짜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이 약이 너무 맵고 뜨겁고 맛이 없어서 다 먹은 자가 없어요. 혹은 먹은 자가 너무 극소수야. 그럼 그 사람은 성공담만 쫓아갈 건가요? 안 되죠. 우리 공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점 중요하고, 인간 같은 경우에도 완강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완강률, 인간 같은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 넘기기 힘듭니다. 저는 통계를 내왔기 때문에 알죠, 그죠? 근데 그 10%만 해도 숫자가 꽤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실패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성공한 소수 거를 또 이렇게 상위에 걸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또 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기준을 항상 자기 자신 스타일에 좀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은 사실 중급 이상 하는 게 좋고, 중급 이상 했을 때는 기본 코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려 나가는 맛이 있어가지고 좀 헤쳐나갈 수 있고, 완강을 못하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코어에서 좀 불려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만약에 어원 사전이 있다, 어원 이제 책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놔두더라도 한두 번씩 넘겨가지고 사전식으로 활용하니까 책값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좀 시간 많이 소비하고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너 박스 뭔지 알죠, 그죠? 라이트너 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겁니다. 이제 상자가 있고 상자에 카드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어 카드 활용법인데, 라이트너 박스는 이제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상자에다 칸막이를 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방법 많은데, 가령 내가 이제 간단하게 단어랑 앞면에다가 단어 뜻을 적고 뒷면에다가 스펠링을 적었어요. 그래서 스펠링을 보고 뜻을 떠올려보고 안 되면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는 단어는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30개 중에서 모르는 거 20개를 보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 모르는 20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모르면 또 여기로 가고, 또 모르는 것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는 것만 이렇게 이동시킨다든지 해서 모르는 거 아는 것을 이제 한쪽 코너로 두고 왔다리 갔다리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 방법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이 상자를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구매 좌표로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좋은 건 사면 좋을 텐데, 라이트너 박스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유효한 방법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을 쓰려면 이 단어 이 박스 터져요. 라이트너 박스 터집니다. 몇천 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해요? 힘들고, 굳이 이거 살 필요까지는 잡을 데는 없고, 명함집 같은 거 있죠. 명함집 같은 거 칸막이로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만 지을 수 있으면 되고, 초등학생 때 잠시 좀 이렇게 흥미 위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활용하게 하면 되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라이트너 박스 활용법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부터 너무 살려고 하지는 마세요. 굳이 이거를 뭐 구매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아까처럼 뭐 A4 박스 통 같은 거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칸막이만 칠 수 있는 구조면 됩니다. 요즘 워낙 박스가 많잖아요. 택배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작은 박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단어 카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단어 카드도 라이트너 박스에 넣지만 않았지, 카드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거에다 적고 뭐 해가지고 쑥쑥쑥 넘기면서 짧게 자주 보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단어 카드 자체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단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단어장 공부가 좀 그래도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차피 라이트너 박스는 초등학교 때 쓸 거니까 단어가 이제 뭐 원서를 갑자기 거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정리하자.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치명적으로 좀 애매하거나 초등학교 뭐 권장 단어 몇 개 그 안에서 너무 모른다. 그런 것만 활용하는 게 좋지. 뭐 원서 보고 나온 거 모든 걸 다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식으로 라이트너든 단어 카드든 써버리면 정리할 게 자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라이트는 아까 그런 식으로 타겟팅 잡아서 하면 좋고요. 단어 카드 활용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을 사실 여러 번 돌린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단어장에는 일단 그래도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장엔 정리가 미리 돼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 남은 거 이삭줍기로서 그래도 모르는 것들 원서 보니까 나오대 내신 공부하니까 나오대 이런 것들 이삭줍기용으로 쓰는 게 훨씬 좋지 처음부터 이걸 해버리면 남이 어떻게 착 번지를 해놓은 걸 보고 너무 좋으니까 나도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첫날만 좋고요 그 다음날부터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 정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단어장 공부법이 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단어장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 전에 제가 한번 라이브로 정리해놨는데 그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다시 드릴 테니까 그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지점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제가 실제로 단어장 샘플 띄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고요. 단권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 보이는 방법이고 전교 1등이 쓰는 방법 중에 뭐 어떻게 하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얘도 처음부터 따라하면 여러분들 가랭이 찢어져요. 단어장 정도로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얘 단어장 특정 단어장을 자기가 뭐 단어장 어떤 게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장을 일단 1년 정도 3독 4독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한 85%에서 90% 익혀지면 과감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 공부하든 모의고사든 뭐 모르는 것에서 나온 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권하고 단어 카드 같은 경우는 단어장이 된 다음에 보는 것이 좋다란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는 짧게 자주 보는 것이 진리니까 진득하게 엉덩이 힘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은 빨리 버리시고요. 그거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어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중학교 올라갈 때 한 권,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 권 이런 식으로 교과 급이 이제 바뀔 때 학교 급이 바뀔 때 한 권 정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죠? 단어장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단어 카드나 단권화 해주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권화 조금 더 이렇게 좋아합니다. 단어장 다음에 그리고 어원 같은 경우는 중급 이상 됐을 때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책을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그걸 보면서 조금 빌드업 하다가 묵혀두다가 빌드업 하다가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조금 정신건강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강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완강률 자체는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학습량이 적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 고대인들이 영어로 이렇게 영어 문화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서 사실 로마 같은 경우도 영국의 켈트족이 살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어원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 오늘날의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는 맞습니다만 세월을 거쳐서 굉장히 좀 많은 변형이 있었고 그 형태가 영어랑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규칙도 있지만 불규칙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멘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큰 그림 드리고 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또 설명란에 남겨놨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